최근 주가가 급락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RX 건설 지수는 연초 이후에 18% 하락했고요. 한 달가량은 9%간 급락을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주택 매매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반도체 공장 증설로 올해 3분기 건설 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건설주 지금이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12월 30일 마켓나우 일부 이슈 레이더로 본격적으로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곽유정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설주, 참 이게 참 접근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일단 썩 좋지 않고요. 근데 또 가격은 또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평가에 대한 그런 메리트 분명히 좀 있고요. 결국 이제 내년에 건설 쪽이 어떨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어떨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박 이사님 건설주 가져오신 어떤 포인트 때문에 가져오신지 궁금하네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생뚱맞게 건설주를 얘기를 하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 뭐 나쁘긴 하죠. 근데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조선주들처럼 막 건설주들이 뭐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그러는 건 거의 뭐 확률적으로 희박하긴 한데 맞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약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3고라고 해서 3고라고 보통 얘기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세 개가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면 국내 위주의 건설사들은 고환율 거의 영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해외 위주로 우리가 보통 대형 건설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3분기에 이제 그 다트 전자공업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외화 포지션 자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한 2천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건설사들이 뭐 몇백억, 그 다음에 작게는 뭐 몇십억까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외화 표시성 달러겠죠. 올랐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장부 가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그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은 외국과 그 계약을 맺을 때 통화 선도 거래라는 것을 계약을 꼭 합니다. 외국에서 할 때 그 이제 뭐 선물과 마찬가지죠.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환율을 적용하자 이건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면 대형 건설사들은 우리가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건 포기를 할게. 우리가 완전히 포기를 할 테니까 떨어지는 거에 리스크만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선물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걸 무조건 하기 때문에 환율은 큰 영향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금리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건설사들은 보통 뭐 금리가 떨어지면 수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 아파트나 이런 건설과 관련돼서 어떤 매매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죠. 내가 받는 이자는 수신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수신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는 왜 안 떨어지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 대출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채라는 걸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은행채가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대출 금리가 안 떨어진 건데 최근에 이제 은행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대출 금리도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대출을 못 해주거든요. 네, 금액적으로. 그 부분이 내년에 좀 약간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물가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건설사 입장에서 고물가는 무엇을 해당하냐? 이제 수입하는 자재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유연탄, 그다음에 철근, 모래가 있는데 유연탄은 우크라이나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때 그 전쟁 이하로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철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냐면
중국이랑 일본에서 저가 철근이 들어와서 예.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철근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 정도죠. 예, 너무 싸졌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약간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뭐 건설사들이 올라갈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보지만 주가 하락이 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설주 생각할 때 부동산 시황 위주로 좀 해석을 보통을 하는데 오늘 박 이사님은 좀 내적인 문제죠.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건설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지금 사실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서 뭐 분양가도 급등을 하고 등등등 약간 뭐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자재값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지금 상반기에 비하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수익이 더 뭐 증가할 부분보다는 지금 이게 주가 떨어진 부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가 매수의 가능성이 좀 저가 매수에 좀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포인트로 좀 말씀을 해주신 거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주들은 저희가 이 시간에 한 게 참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는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 한번 거 전해주십시오. 네, 건설주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금리 시대 직격탄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나 움직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특히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은요, 이달 초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단을 좀 지지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함께 움직임이 나타났던 종목인데 이달 들어서만 한 15%가량의 주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교보증권에서 시황이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리포트의 제목을 달았지만 목표 주가는 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와 비교했을 때 주가의 위치 레벨 자체가 한 40%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진한 시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너무나도 낮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난해보다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GX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직전 거래일에도 대부분의 건설주들은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도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설주 아직도 좀 우려는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 여전히 있고요. 건설기성 오늘 발표가 됐는데 7개월째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록으로 가장 안 좋은 좀 위축된 국면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건설주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또 잘 선별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객님 잘 들었고요. 자, 박 이사님. 네. 건설사 중에 하나를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건설 기자재 쪽을 하나 준비를 좀 했는데요. 건설 기자재. 예. 네, 지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2007년도 전후에서 고가 기록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제 16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 건설사들이. 그렇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2007년도 기준 고점을 지금 한 6년 동안 못 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정도예요? 예. 떨어지는 거 4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현대건설은 최근 주가만 보면. 예. 일단 그 해외 모멘텀들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전년 대비해서 수주가 이제 한 거의 18% 정도 늘고 있다라는 것도 기사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조선 쪽, 그다음에 건설 쪽, 그다음에 원전 쪽 다 모멘텀이 있는 기자재 기업을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명은 이제 제일테크노스라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면 굉장히 좀 안정된 기업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기업은 이게 어떠한 거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순살자이다라고 해서 이 어떤 약간 부실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간 그 문제가 대두된 적이 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위가 이제 천장이고 아래는 이제 바닥인데 밑에 층 입장에서는 이제 바닥이 천장이 되겠죠. 이게 있고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무량 공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됐었죠. 원래 중간에 이제 보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거푸집 역할을 하는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만드는 데크 플레이트가 어디에 주로 들어갔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네노라 하나 랜드마크 쪽은 다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롯데타워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방송 바로 옆에 있죠. 서울시청 그다음에 울진이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등의 이 제일 테크노스 데크 플레이트가 꼭 들어가는 자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업이 건설업 기자재 쪽도 하긴 합니다만은 조선 쪽에도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조선 건설과 조선의 매출 비중이 한 9대 1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6대 4로 조선업 비중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업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조선업에 이제 많은 어떤 철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해하고 납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조선업 지금 화랑과 더불어서 너무 좀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주가도 역시 뭐 여타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만큼은 조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일테크노스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일테크노스 낯익은 그런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건설 기자재 업체 오늘 박 이사님 가져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건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이제 GS 건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일 그 대참사가 한번 일어났었죠. 기업에 이런 이제 뭐 악재라든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이 주가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이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라는 점에 있어서 GS건설이 그래도 빨리 좀 극복을 한 기업인 것 같아서 좀 참고해 보실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맞습니다. 한번 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GS건설 잠깐만 재무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작년 이제 그 실적을 보시다시피 매출액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전면 이제 재시공 관련 이제 비용이 한 그렇죠. 5,5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진짜 GS건설 이 기업에 있어서도 그 적자 전환이 처음으로 이렇게 적자 전환이 됐었고, 근데 불과 이제 1년 만에 다시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올 하반기 그래도 건설사들 중에서 HDC 현대 산업개발과 같이 함께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원가율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제 분양을 받아서 건설하기 시작한 물량들에 이제 비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공사비 투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원가율 개선이 사실 굉장히 좀 관건이었었거든요. 근데 GS건설이 1분기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이제 3분기 지날수록 원가율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91%대에서 이제 80%대까지 줄였으니까 원가율 개선이 된 측면에 있어서 증권가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신사업이나 플랜트 부문에서 연간 수주 달성률이 굉장히 좀 높게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GS건설 쪽에서 연초 제시한 수주 목표 자체가 13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3분기까지 거의 이제 13조 살짝 안 되는 수치까지 목표를 달성했었고, 딱 3분기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재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주를 이제 목표치를 또 초과 달성한 그런 이제 모멘텀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GS건설 쪽에 있는 자회사들 있죠. GS 엘리베이터도 지금 현재 매각 진행 중이고, 또 여기서 GS 이니마라는 수처리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지금 현재 매각 추진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인수자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
자금 확보에 있어서 용이하게 되겠죠. 네. 그걸 토대로 또 신사업도 계속해서 또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GS건설 모멘텀 지금부터 주가도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네. 시작했고 실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세를 봤을 때 GS건설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매력적인 그런 건설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몇 번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죠. 원래는 사실 재건축 쪽에서는 뭐 압도적인 그런 수주를 기록하던 건설사, 그래서 이제 대장주도 됐었고, 근데 좀 최근 몇 년새 여러 사고가 좀 잇따르면서 좀 위상이 좀 많이 깎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대한 좀 빨리 좀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